자, 여러분들 책 263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하는데 많이 안 오셨네. 이게 잘 나오시다가 한 번만 빠져도 타격이 클 텐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빠지실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선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제가 정한 거. 저는 제 별명은 대학 때부터 제가 정합니다. 네, 대학 때 제 별명은 제가 붙인 건 MBK. 항상 선배들이 물어요. 야, MBK가 뭔데 도대체 니는 MBK를 붙이고 다니노? 제가 나온 과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이거든요. 그래서 M이 메카트로닉스, B가 베스트, K가 킹카. MBK. 네. 별 궁금하지 않으셨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MBK의 이름을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학과 행사를 하면 가서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미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네. 왜 물어봐가지고 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 자, 오늘 이제 선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양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파생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자격증 중에서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1, 2과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면 특히 1과목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이해만 하면 그 두꺼운 책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듣고 계속 듣는 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자습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인강을 또 듣고 한 4번 정도 들으면, 네, 최소 일단은 내가 내 머리가 어느 정도 나는 일반인 수준이다라고 하면 한 4, 5번 정도 들으시면 약간 이제 좀 소화가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었는데 와 저게 뭐지? 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선물의 경제적 기능, 이는 뭐 그런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필요 없고. 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 구조. 이건 이제 선물 거래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죠. 원리. 이거 근데 한번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콩나물 할머니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의 균형 가격, 즉 이론 가격 말하는 거죠. 자, 선물의 이론 가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 중요하고. 기본이죠, 기본. 3번은 기본이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가지고. 투기 거래, 해치 거래, 스프레드 거래, 차익 거래.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이런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패턴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보면 선물이나 선도. 제가 똑같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선물 선도에 대해서 복습해보면 기초자산에 대해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바로 선물 선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래 일정 시점에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 일정 시점이 바로 만기라고 하는 거죠. 만기. 그래서 만기 때 서로 실제로 주고 받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약속만 하는 겁니다. 그죠? 할머니, 콩나물 100g 얼마? 1,100원. 한 달 뒤에 콜, 이게죠. 그죠? 이게 지금 선도 계약입니다. 선물 계약. 뭐 별거 없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이거죠.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번만 봐두시면 돼요. 이거 뭐 필기할 것도 없고요. 자, 선도 선물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라는 것은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선물은 장내, 즉 KRX. 그죠?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차이는 거래소 보증이 없고 있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다른 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일정산이란 걸 해요. 일일정산. 그래서 누군가의 계좌가 손해가 났다. 하루 만에 이제 뭐 기초자산이 변함에 의해서 하루 만에 어떤 누군가는 손해가 나고 누군가는 이익이 나면, 손해난 사람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이익 난 사람 계좌에 꼽아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청산소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보증을 하는 반면에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니까 1대1로 그냥 지그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래소가 보증 설 게 없죠. 그래서 거래 조건 보시면, 그래서 1대1 거래니까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뭐 어떠한 형태로든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든 다 가능한데, 그런데 선물은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초자산도, 선물도 기초자산이 주식, 다음에 뭐 금리, 다음에 통화, 다음에 상품, 이렇게 네 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스타 지수 선물, 그리고는 이제 개별 주식들, 개별 주식 선물,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산도 정해져 있고 어떤 만기 같은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뭐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뭐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 그리고 그 만기는 특히 또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둘째 주 목요일 만기인 선물이 하나 있고 6월 둘째 주 목요일 만기인 선물이 있고, 이렇게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은 상품을 거래한단 말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결제, 선도는 대부분 만기 거래, 그러니까 만기 때 가서 실제로 실물 인수도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주고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만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지를 하기 위해서나 그렇기 위해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 전에 반대 매매를 주로 한다. 그러니까 만기 전에 털어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샀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 그럼 그냥 만기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선물 시장 투자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니까 유동성이 낮죠. 하지만 장내 거래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걸 사고 파니까 유동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내 상품과 장외 상품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비교 특징. 자, 이렇게 봐두시면 2번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자, 2번 한번 보시면 선도거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즉 선도거래 특징을 물어보니까 일단 장외 파생 상품의 특징과 선도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위험 회피 효과. 그죠? 해치 거래하면 되죠. 그죠? 해치 거래하면 되니까, 가능하니까 위험 회피 효과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위험을 줄여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치를 할 수 있으니까 나의 파산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경감해 주는 거죠. 선도 거래를 함으로 해서. 다음 세 번째,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이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매수자가 이익이고,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매도자가 이익입니다.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사후적 제로섬 게임. 한 명이 이익이 나면 한 명은 손해가 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죠. 왜? 선도 거래니까. 장외 파생 상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도 거래 특징 좀 잘 알아두시고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발견 기능. 가격 발견. 왜? 선물의 가격. 선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 일정, 지금 콩나물이 할머니가 한 달 뒤에 1,100원이라는 건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한 달 뒤에. 그래서 한 달 뒤에 1,100원이니까 그 가격을 참고해서 지금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 리스크 전가 기능. 이게 사실 파생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파생 상품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위험 제거, 위험 제거. 위험 제거. 리스크 전가 기능. 자, 그리고 효율성 증대, 다음에 거래 비용 절약,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증대는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 절약은 이야기했죠. 1억짜리를 1억에 주고 사지 않는다. 1,35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니까 그 거래 비용이 작죠. 내야 될 수수료 같은 것들이 싸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1번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3번은 그냥 바로 문제로 한번 보면요. 굳이 칠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3번 보시면 선물거래 개시 증거금이 1,500만 원, 유지 증거금이 1,000만 원일 때 1일 정산 후 증거금 수준이 8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추가 증거금은 얼마인가?
바로 오지 말고.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한번 앞에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이 200PT예요. 그러면 곱하기 50만원 하면 한 계약에 1억이죠. 1억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13.5%인데 옛날에는 15%였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필요하다 칩시다. 그냥 1,500만원. 그래서 두 계약을 사서 내가 3천만원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을 놓고 내가 선물 두 계약을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요. 매수 포지션. 네. 자,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개시할 때 내가 통장에 3천을 넣었단 말입니다. 3천을.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날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PT가 변하면 100만원씩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PT가 변하면 100만원씩. 그죠? 왜 두 계약이니까. 1PT가 원래 50만원인데 두 계약이니까 100만원씩. 자, 그러면 200PT에서 205PT로 오르면 얼마가 이익이 나냐면 1PT 오르면 100만원이 수익 나니까 500만원이 수익 납니다. 그죠? 근데 3천만원 투자했는데 500만원 수익 났어요. 오예 재수. 그러면 3월 3일 날 장이 마감되면 이야기했죠. 거래소가 청산소란 곳에서 손해가 난 사람 계좌에서 500을 뽑아서 내 계좌에 500을 꼽아준단 말입니다. 이게 1일 정산이에요. 이걸 매일 한다고요. 선물은. 그러면 내 증거금은 3,500이 돼 있단 말입니다. 다음날 내 통장을 보면 500만원이 꽂혀 있어요. 뿌듯하죠. 그죠? 네, 뿌듯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다음날은 하루 종일 하다가 4PT가 빠졌어. 이제 400만원이 빠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 통장에서 400을 빼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 통장에는 3,1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김정은이 포를 한 방 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니면 요번처럼 버냉키가 한마디 했어. 이제 출구 전략의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3포인트가 빠졌어요. 지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 되면 이 정도 빠집니다. 자, 13포인트 빠지면 1300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1300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1300 빼면 1800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3천만 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라고 치면 개시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개시 증거금.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 있는 증거금. 그런데 이 개시 증거금은 우리가 이제 이 계약이 유지됨에 있어서 유지돼야 될 증거금이 있습니다. 유지돼야 될 증거금. 적어도 이 금액은 유지돼야 된다. 웬만하면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3분의 2 수준.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여기 유지증거금은 얼마?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이 유지증거금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얼마가 됐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내 통장에는 1,800밖에 없어. 얼마가 유지됐어야 되는데 2천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1,800만 원이 되면 다시 이렇게 이제 채워야 된단 말이죠. 돈을. 근데 이 채울 때 유지증거금이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만 채우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추가증거금, 이걸 다시 채우는 걸 추가증거금이라고 그러는데, 추가증거금은 어디까지 채우냐면 개시증거금까지 채웁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채우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고 나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모를 수 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용어 마진콜. 영화도 있죠.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마진콜이에요. 슬픈 전화죠. 그죠? 슬픈 전화입니다. 네 계좌에 돈이 없으니 돈을 넣으라는 전화입니다. 마진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납입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나는 1,2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을 내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1PT 올랐어. 100만 원 수익 났어. 그러면 내 통장에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그래서 1,900이 아니라 3,100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넣으면 어떡합니까? 안 넣으면 뭐 그냥 깨지겠죠. 예. 이거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번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증거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라는 거죠. 3번. 자, 쉬우니까. 이제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언대나 반대 매매가 자유롭다. 반대 매매라는 건 용어가 뭐 별게 아니라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 그럼 나는 이걸 이제 털고 싶어. 그러면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도 포지션 취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런 반대 매매. 내가 내 포지션을 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위험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채무불이행 위험, 그죠?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래소가 도입한 제도가 증거금 제도. 이렇게 증거금을 내야 된다. 거래를 할 때는. 그리고 일의정산. 매일 정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용위험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먹튀하는, 콩나물 할머니가 도망가듯이 못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선물거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제거를 위해 증거금 제도와 일의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이야기를 하려고. 자,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복습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또 잘 없어가지고. 자, 그래프 하나면 한 방에 해결되죠. 내가 그려놨을 것 같은데. 그려놨지. 그렇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콩나물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그래프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수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 이게 그러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는 얼마에 한 달 뒤에 주고받을 것을 약정했냐면, 콩나물 100g을 1,100원에 주고받을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콩나물이 갑자기, 그죠? 남자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이 되면,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거든요. 가로축이. 그죠? 원래 1,100원에 주고받을 것을 약속했는데, 만기 때 10만 원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취한. 그러니까 나는 1,100원만 주고 콩나물 100g을 받아. 그냥 10만 원짜리를 1,100원 주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98,900원이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 반면에 할머니는 어떻다? 할머니는 10만 원짜리를 1,100원만 받았으니 마이너스 98,9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는 매수 포지션은 이익이고 매도 포지션은 손해다. 제로섬 딱 맞죠? 딱 둘이 더하면 0이죠. 그죠? 반면에 콩나물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떨어지면 역시나 100원짜리를 매수 포지션을 취한 나는 100원짜리를 1,100원을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0원. 그죠? 그런데 할머니는 1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으니 플러스 1,000원. 역시나 제로섬. 그래서 선물의 매수 포지션은 마치 주식 매수 포지션하고 똑같아요. 주식 산 거랑 수익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은 수익 구조가, 선도 선물은 수익 구조가 똑같습니다. 직선 형태죠. 선형 형태. 이렇게.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뭐 별거 없죠. 예, 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할게. 선물을 하나 사면 그 내가 이제 매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산 건 아니죠. 산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이란 건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취했다고 해서 그냥 선물 매수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이해되면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죠. 이거 이해하면 이제 선도 선물 거래 수익 구조가 이해된 거니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뭐 1,200원이다. 그럼 1,200원 뭐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취했다. 그러면 A는 1,200원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B는
그걸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죠. 이 소리는 뭐예요? 만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200원에 약속을 했다. 그 만기 때 얘는 1200원을 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뭘 주면 되죠. 기초자산을 주면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분이 되니까 13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A는 1200원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1300원이 되었네? 그냥 팔아야지. 그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100원의 이득을 보면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샀느냐 이걸. 누가 매수 포지션을 취했느냐면 C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B는 매도 포지션, C가 이제 매수 포지션. 이때는 이렇게 둘이 이제 계약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다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털었어요. 누구한테 팔았느냐? D한테. 그럼 이렇게 둘이가 이제 또 취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보시면 자 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냥 지금까지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니? 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거래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아침 9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10시다.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니라고 묻는 건 어떻게 묻는 겁니까? 10시까지 현재 총 거래량이 얼마니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적 개념이라는 거. 다음에 미결제 약정은 그게 아니라 아직 결제가 일어나지 않은 만약에 10시에 미결제 약정 얼마니 물어보면 그건 지금 미결제 약정 결제가 일어나지 않은 계약수가 몇 계약이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 얘는 매수 포지션 취한 거잖아요. 얘는 매도 포지션 취했잖아요. 둘이. 그죠? 지금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용어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좀 듣고 있죠. 그러면 고개만 조금만, 내가 이해가 되면 고개만 조금만 끄덕거려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표정을 보면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지금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알면 끄덕거려주고 모르면 그냥 그 표정 취해 주시면 제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설명할 거니까요. 네.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니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은 그냥 그 콩나물 할머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할머니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지금 된 상태. 이거는 그냥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콩나물 100g 살게요고 할머니는 한 달 뒤에 콩나물 팔게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결제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이 상태가 미결제 약정 개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몇 개고 미결제 약정 한 개. 그죠? 한 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점 기준이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은 물어보면 미결제 약정 몇 계약이니? 그 소리는 지금 미결제 약정이 몇 계약이니라는 거고 거래량은 지금까지 총 거래량이 얼마니? 이런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3일 날 100계약을 사고 B가 100계약을 매도 포지션 취했어요. 그럼 총 몇 계약 몇 계약 된 거예요, 지금? 지금 거래량 얼마예요? 100계약이죠. 그죠? 이걸 누가 200계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100계약. 그럼 미결제 약정은? 마찬가지로 100개. 그죠? 마찬가지 100개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A가 50계약을 매도하고 C가 50계약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A가 원래 100계약을 샀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00계약을 사겠다고 했는데 50개를 털어냈어요. 그냥. 50개를 털어냈어요. 누구한테 털어냈냐면 C한테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A는 50계약을 이제 사겠다고 갖고 있는 거고 C가 50계약을 이제 사겠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B는 역시나 계속 100계약을 팔겠다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미결제 약정은 역시나 100계약이죠. 미결제 약정이요.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은 왜? A가 매수 포지션 50개, C가 매수 포지션 50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100개, 매도 포지션 100개.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은 100개. 근데 거래량은 이제 150계약이죠. 50계약이 추가로 더 계약이 된 거니까 이렇게. 네. 네? 미결제 약정 뜻이 뭐예요? 미결제 약정. 아까 물어봤어요. 미결제 약정은 이게 미결제 약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제가 아직까지 그죠? 결제가 일어나지 않은 계약수. 결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만기가 돌아오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할머니 내가 콩나물 100g 살게요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이제 받아야지 이제 만기가 돼도 그죠? 실제로 이렇게 인수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결제란 소리는 이렇게 내가 100계약을 매수 포지션 취했는데 100계약을 매도 포지션 취해 그냥 팔아 이런 걸 결제했다라고 하죠. 결제. 털어내는 거. 매도랑 양이 똑같아야지 결제가 된 거고. 예. 아, 다 털어내야지. 그러니까 예. 양이 예. 100개 이렇게 돼야지 예. 결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A만 보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50개가 남아 있는 거죠. 50개는 결제된 거죠. A만 보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로 보니까 이제 100개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결제약정 사실 이거 다 하고 하려는데 미결제약정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A, B, C까지만 있죠. 이렇게 하면. 자, 매수는 플러스라고 하고 매도는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면 둘이 합니까? 미결제약정 100계약이죠. 그죠? 미결제약정 100계약. 결제가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냥 포지션만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일날 A가 50계약을 매도해요. 누가 그걸 매수 포지션을 취하냐면 C.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 더합니다. 플러스 50, 마이너스 100, 플러스 50. 그러니까 미결제약정 얼마? 100. 미결제약정 100. 다음에 3월 5일날 B가 100계약을 더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 의미로 치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 100계약을 매도하겠다. 그럼 B는 왜 매도를 칠까요? 매도를 취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이유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을까요? 하락할 것 같을까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그죠? 얘는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50개를 털어낸 겁니다, 그죠? 근데 B 입장에서는 오케이, 진짜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100계약을 더 추가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누가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취했냐면 C가. C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대요. 자, 이렇게 되면 미결제약정은 계산해보면 얼마가 된다? 200계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미결제약정 계산하기 편하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은 A는 이제 다 턴 거죠, 그죠? A는 다 털고 B가 50계약을 매수 포지션 취하면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 3월 6일 날은 미결제약정 150계약. 뭐 이런 식으로. 미결제약정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거래량은 누적이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거래량은 날짜로가 아니라 뭐 10시 10분 뭐 2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냥 저거 무시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거래량은 더해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한 계약, 10시 10분까지 이제 10시 10분에 두 계약, 그죠? 10시 20분에 세 계약 이렇게 누적 거래량 개념이란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 큰일 났네. 이걸 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그러니까 4번 문제 풀 때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푸시란 말이죠. 이렇게. 자, 미결제 약정수를 만약에 물어봤다. 15시 현재. 자, 그러면 9시에 100에 9시에 지금. 9시인데 김군과 이군과 박군. 김이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9시에 김군은 매수를 했고 이군은 매도를 했죠. 이렇게. 그럼 미결제 약정 9시에 한 계약. 거래량 한 계약. 그죠? 다음에 9시 20분에 가격이 이때는 100이었는데 가격이 95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김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5만큼 손해보고 더 떨어질까봐 팔았어요. 그냥 더 떨어질까봐 팔고. 근데 그걸 누가 샀느냐? 박군이 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렇게 박군이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미결제 약정수는 9시 20분 현재 미결제 약정수는 한 계약. 그죠? 한 계약. 거래량은 두 계약. 다음에 9시 30분에 92로 역시 더 떨어졌어. 네. 이는 놓았지 뭐. 이는 놓았는데. 그래서 이구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받고는 또 손실 처리하려고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결제 약정은 하나도 없죠. 이게 이제 다 털어진 거죠. 그죠? 9시 반에 다 털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손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손익은 김구는 얼마 손해? 김구는 5만큼 손해. 그죠? 다음에 이구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 받고는 마이너스 3, 이구는 플러스 8, 100의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92에 매수 포지션, 반대 매매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0에 팔아서 92에 산 거죠. 그죠? 92에 사서 100에 판 거죠. 그러니까 8이 2. 제로섬 맞죠? 마이너스 오니까 얘가 이익 다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3시에 다시 김군이 매수 포지션, 이군이 매도 포지션이니까 미결제 약정은 3시에 한 계약.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시에 15시에 다시 김군이 하나 샀고 이군이 하나 팔았으니까 매도 포지션 취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할 때도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